지난 1일 평창 LPG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부주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 상당수가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시정 방향을 반도체 산업 기반 마련 등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시책들도 함께 내놨습니다. 횡성군도 2024년도 군정 방향을 내놨습니다. 올해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건중년 지원을 토대로 복지 정책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지난 1일 발생한 용평면 LPG 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를 사회 재난으로 인정하고 중상자 2명을 포함해 부상자 5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새해 첫날 평창에서 LPG 가스 폭발 사고로 5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거 가스 폭발 사고의 경우 상당수가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는데요. 자칫하는 사이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철골 구조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뒤엉켜 있습니다. 차량은 뼈대만 간신히 남았고 인근 숙박업소 외벽도 폭발의 충격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1일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의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에서도 LP가스가 폭발해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LP가스 폭발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가스 사고는 모두 240건. 이 중 절반가량인 112건이 LP가스 사고였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5건, 2022년 34건, 2023년 43건이 발생했는데 해마다 40명가량의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3년간 발생한 사상자 수만 115명에 달합니다. LP가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취급자의 부주의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의 원인 중 16%를 사용자 취급 부주의가 차지했고 공급자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5%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5건 중 1건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고의 원인 중에 취급 부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가스 기기랄지 이런 연소 기기를 사용하실 때 주의 의무, 주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소홀히 하시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사고 방지를 위해선 지자체나 관할기관의 관리 감독과 취급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규정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나 소방서에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안전교육도 보다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가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선 관련 규정 준수와 우리 모두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중부권 제1의 경제도시를 꿈꾸는 원주시가 새해 역점 과제 역시 경제 활성화를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반도체 산업 기반 마련과 각종 신성장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시책들도 내놨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해묵은 현안이 잇따라 해소되며 지역 발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장기간 중단됐던 불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재개됐고 봉산동과 태장동 등 북동부 지역 수건사업이던 동부순환도로 미개통 구간도 착공했습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지방교부세의 대규모 감액으로 매우 힘든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기적과도 같이 6,737억 원의 역대 최대 국비 확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호 문화예술 육성사업도 원주에서 시작됩니다. 옛 종축장 부지를 활용해 2,000석 규모의 복합 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민선 8기의 반환점을 둔 원주시의 새해 핵심 과제는 역시 경제입니다.
원주시는 먼저 원광수 시장의 핵심 공약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반도체 교육센터를 포함해 소모품 실증센터와 신뢰성 검증센터,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센터 구축 등에 국비 93억 원이 투입됩니다.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자동차 부품 산업 고도화와 미래 항공기술센터 건립도 추진됩니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복지 정책도 내놨습니다. 대중교통 개선 방안으로 준공영제와 노선 개편을 추진해 시민 중심의 시민이 행복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립예술관과 북부복합체육센터가 옛 캠프롱 부지에 올해 착공하고 기업도시 내 시민체육시설은 올해 안에 문을 엽니다. 이 밖에도 아동 돌봄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3월 개관하는 데 이어 3세에서 5세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특별 활동비도 매달 3만 원씩 지원됩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다양한 시책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더욱 가까이에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계속해서 횡성군도 올해 군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과 아동과 노인, 여성 복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과 건축년에 대한 지원을 토대로 복지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조성 부분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가 오는 6월에 착공합니다. 또 실도로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차량 운행 능력 평가 기술 개발을 위한 공간도 오는 9월에 착공됩니다. 특히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 평가 인프라도 연말까지 건축 설계를 거쳐 내년 1월 착공하게 됩니다. 횡성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3단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1단계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조성사업, 2단계 모빌리티 기업연구단지 조성사업, 3단계로 모빌리티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둔내면에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워케이션 센터를 거점으로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등이 구축됩니다. 또 관내 산업단지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우천의 제2 일반 산업단지와 횡성읍 조곡리의 조곡 농공단지도 추진됩니다. 횡성군은 지역 경제 발전과 함께 여성과 아동,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복지 정책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역 아동과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인 꿈틀어 올림센터는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평생학습 컨트롤 타워가 될 365 체험관도 오는 6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특히 65세에서 70세의 건중년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재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중년 액티브 플러스 학교도 운영합니다. 현재 지금 그 365 체험 센터가 이제 완공이 되면은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그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건중년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나서 일자리까지 연계되는 이런 프로그램도 이제 같이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드론 교실, 횡성 여성문화의 날 운영, 여성노고민 예방접종 지원 등을 통한 여성 친화도시 횡성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1일 발생한 용평면 장평리 LPG 가스충전소 폭발 사고 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심의를 통해 이번 가스 폭발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고 중상자 2명 등 부상자 5명에 대해 의료비 지급 보증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일인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보증됩니다. 의료비 지급에 드는 예산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됩니다. 강추위와 싸우면서 여명이 트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상가를 청소하거나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 수산업계 종사자들일 텐데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는 이들의 각오는 어떨까요? 장혜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차고지 일대입니다. 버스 한 대가 시동을 걸며 불을 밝힙니다. 이른 새벽 가장 먼저 운행을 시작하는 시내버스입니다. 누구보다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는 피곤함도 있지만 첫 차를 운행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게 좀 몸 피곤하고 힘들긴 한데 승객들을 맞이해서 운행하면서 승객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루 좀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차에 몸을 싣는 시민들. 한결같이 가족의 행복과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아들하고 같이 살거든요. 아들 며느리 손자. 그냥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엄마 살아계시니까 좀 건강하시고 하는 일을 잘 되시기 때문에. 첫 차는 출근길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밤을 꼬박 새우는 야간 근로자들에게도 소중한 교통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둘이 이처럼 많이 타고 그냥 편하니까 가족도 건강하고 애들 결혼할 나이 지났는데 결혼 좀 빨리 하는 게 소원이죠. 흥얼거리는 듯한 경매사의 목소리와 함께 수협 입판장에서 경매가 시작됩니다. 현란한 손동작과 함께 도매인들이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풍어와 수산업 경기 회복입니다. 갑진이는 같은 배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고 안전조업 해야 되고 또 뭐도 다 여러 사람들 복 많이 받고 아주 건강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피곤함을 이겨내고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저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힘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국내 최대 겨울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가 6일 개막합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산천어 축제는 얼음 낚시와 산천어 맨손 잡기, 얼음 썰매 등 즐길 거리부터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입장료는 15,000원으로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군 장병 등은 5,000원 할인됩니다. 유료 입장객에게는 5,000원 상당의 농특산물 교환권이 지급됩니다. 속초시가 지난해 고향사람 기부금을 4억 원 이상 모금해 강원도 내 지자체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향사랑 기부자에 4,100여 명이 동참해 4억 4,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1억 1,000만 원이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는 답례품 중에서 닭강정과 이북식 가자미 식혜, 젓갈 세트 등 지역 특산물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창군이 고향사랑 기부자 기부금 4억 600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군의 모금액 목표는 당초 2억 4천만 원이었으며 12월에만 전체 모금액의 42%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답례품으로는 한우 불고기와 평창쌀, 평창사랑 상품권, 평창사과 순으로 선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바다 위 항로 표지 시설 관리 업무에 무인 비행장치, 드론이 활용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수중 방파제나 얌초의 위치를 드론으로 촬영한 뒤 이를 분석해 항로 표지 시설물 관리에 활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2022년부터 무인 비행장치를 도입해 바다 위 등대 등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필요시 선박 운항 안전 확보를 위한 항로 표지 시설물 추가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 보건소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공급면과 둔내면, 안흥면을 찾아가는 국내 암검진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추진합니다. 검진 일정은 8일 공근 보건지소에서, 9일에는 둔내 보건지소에서, 12일에는 안흥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검진을 진행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